자, 미디어 오토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면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양보 운전하시면은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이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과실 비율을 우리가 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과실 비율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억울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건지, 요거를 저희가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도로 위의 솔로몬 우리 정영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낙하물. 어머. 큰 사고인 것 같은데. 아니, 뭐예요, 저거? 빨간 거? 저게 적 같아요, 적. 네? 이 코너를 사실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뭐 이게 법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필요했습니다. 좋은 건 좀 나눠 먹죠. 그게 혼자 무슨 다 드시려고. 굉장히 필요했고, 대한민국에서 그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실 이제 무조건 정경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정경일 변호사님 어렵게 모셔서 저희가 이 코너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도움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 넘치는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하지만 발음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는 저희가 찍어서 수정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는 미디어 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띠리리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불미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발생이 되면은 제보 영상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과실 비율을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도로 위의 판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판사가 되고 싶었으나 공부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예. 변호사가 언제 됐습니까? 시험 공부를 제가 한 10년 했거든요. 10년이나 네, 하셨어요. 근데 10년 한 게 좋더라고요. 왜요? 공부를 10년 하니까 예. 남는 것도 10년 동안 남아있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 도로교통법은 정경일 변호사가 1등이다.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제보 영상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영상 갑니다. 자, 비가 오는 한적한 시골길이죠. 그렇죠.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속도를 20% 감속 운행해야 돼요. 이런 데는 한 60, 50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한속도. 네. 이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사고 영상이 아닌 영상 아닌가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네. 약간 브이로그 같은 영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된?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앞차가. 야,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이고. 생각 못하죠. 도로 구조물에 부딪혀가지고. 놀랬어. 에이. 놀랍잖아. 갑자기 이렇게. 결국 앞 차량은 단독 사고 낸 건 1차 사고는 내 잘못은 맞는데 2차 사고는 제보자가 들이받았으니까 네. 100%다. 우리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앞으로 계속 가야지, 가다가 거기 들이받아가지고 통행을 방해하면 되느냐. 앞차 과실이 더 많다. 앞차 과실 70% 이렇게 과실 비율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기웅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안전거리가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안전거리라는 건 재봐야 되거든요. 예. 또 운동신경도 봐야 되고. 예. 그거 자신 없으면 안전거리를 더 느리고. 지금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말은 안전거리 안 지켰다는 말이거든요. 도로교통법에도 앞차가 갑자기 서는 경우 멈출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럼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네. 50km다. 그러면 35m 정도 둬야 되고. 네. 고속도로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를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km를 하려면 100m. 문제는 아니 내가 운전하다가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줄자로 잴 수 없고. 이럴 때는 보통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노면 표시가 뭐예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차선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은 흰색 점선이에요. 네. 그 흰색이 10m, 흰색과 그 사이 간격이 10m예요. 뭐. 그러면 자기가 시속 100km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흰색 점선 5개 정도 보이면 됩니다. 그 정도? 네. 근데 사실 그런 운전하면 오만 차들이 여기서 쑥, 여기서 쑥, 그렇지. 여기서 쑥 들어오면 계속 차가 밀려나는 거지. 후진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오히려. 아이고, 오바가 좀 정말 대전에서 출발했는데 네. 부산 가려다가 네. 서울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원칙이고 네. 또 현실 고려하면 적절하게 타협을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뒷차만의 잘못이냐? 제보자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물론 이게 사실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받긴 했지만, 이 정도의 거리는 보통 다 하고 다니잖아요. 앞차랑 완전히 이렇게 밀착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앞차에 대한 실수가 좀 있지 않나. 맞아요. 아니, 앞차는 왜 여기다 꼬라 박냐 이거지. 네, 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네. 또 아니, 발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도 참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못 믿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못 믿어요, 그러면. 앞차는 왜 여기다 갑자기 이렇게 꼬라 박냐 이거지.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졸업 운전이 아닐까 싶어요. 졸음운전인데 이렇게 운전을. 그러면 D차가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네. 어디까지 고쳐줘야 되냐 이거야. 결국 이런 부분은 충격량, 네. 충격의 정도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충격량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1차 사고가 콩이었고 2차 사고가 쾅이었다. 1차 사고가 쾅이었다.
황이었고 1차 사고가 콩이었다. 예. 이럴 때 또 과실 비율이 달라요. 아, 이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콩이냐, 황이냐, 이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에 안 나와 있는데 예. 보통 연쇄 추돌 사고 날 때 이런 경우 많아요. 차량 정체로 멈췄어요. 예. 이 차량이 쾅 들이받았어요. 예. 3차량은 멈췄는데 콩 박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차량이 2차량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이 예. 문제하고 비슷하거든요. 황이냐, 콩이냐, 또 예.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꽉 뭐라고요?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또 다른 소리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예,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2차의 사고, 과실비율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결국 1차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행 차량 과실 100%고요. 네. 2차 사고에 대해서는 1차 사고가 납득할 수 없는 사고지만 2차 사고가 안전거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D차 과실이 더 큽니다. 2차 사고에 대해서는 D차 과실이 60%, 앞차 과실이 40% 정도로 평가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100%는 아니구나, 그래도. 보통 예. 이래요. 이제 기준이 뭐냐 따질 때 일반인들은 과실 비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익까지 돼요. 하다못해 이 사람이 운전을 상당히 나쁘게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운전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별개 문제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사고예요. 오히려 저도 마음으로는 저렇게 1차 사고 과실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감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손해배상액의 공평한 나눔 이 부분에 대해서는 D차가 안전거리 안 지키기 때문에 D차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네. D차 과실이 더 많다라고 하면 욕도 많이 먹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토. 우리 정 변호사님이 이 약간 비주얼이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젊으셔. 75년생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젊으셔요. 제 와이프도 75년생입니다. 그래요? 제 와이프 친구 우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네요. 네. 그죠? 예. 어휴. 차로 변경을 하자마자 뒤에서 갖다 박았습니다, 이거. 차로 변경 하자마자가 아니죠, 이거는. 차로 변경 했는데 들이받았다. 아니, 봐봐. 예. 차로 변경을 했잖아. 예. 박았잖아. 그러니까 차로 변경을 하자마자 박은 거 아니에요? 하자마자는 거의 동시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만 했는데 났다는 말은 선후 관계가 어느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제가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하자마자 사고 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차로 변경한 차는 또 당연히 과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저는 하자마자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고로 보입니다. 그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전방 블랙박스 한번 볼게요. 예, 전방 한번 자, 보시죠.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네. 예, 왼쪽에서 스트렉스 뒤로 이렇게 천천히 붙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아이고, 봐봐. 그러니까. 봐봐. 차로 변경 하자마자 이렇게 박았잖아. 차로 변경 하자마자 박았잖아. 하자마자가 아니라 하고 난 뒤에 네. 1초, 2초, 3초 정도 있었으면 네. 한 후에 일어난 추돌 사고. 아니, 정 변호사님, 잘 봐봐요. 차로 변경을 했다라는 그 단어는 타이어가 2개가 넘어가야 차로 변경 한 거예요? 사실 사고 유형이 추돌 사고이냐 차로 변경 사고이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완전 달라져요. 기웅님 말한 것처럼 차로 변경하자마자 일어나는 사고다 이래버리면 네. 차로 변경 사고에 준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돼요. 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차로 변경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면 차로 변경은 빠지죠. 추돌 사고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약간 강하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우리 기웅님처럼 뒷차량은 기웅님처럼 말할 거예요. 차로 변경 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고인데 저렇게 차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뒷차는 말하겠죠. 근데 이제 앞차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차로 변경 했는데 뒤에서 추돌했다. 했는데. 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이렇게 갔어요. 네. 봐봐요. 차로 변경이라는 것은, 예? 잘 들으세요, 정 변호사님. 아, 네네네.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게 드릴게요. 차로 변경이라는 것은 타이어 4개가 다 이 차로에 넘어갔을 때 차로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긴 맞아요. 그쵸? 네. 그거 봐요. 그럼 이 정도면 어때요? 그거 알고 잘 봐요. 다시 봐요. 네네. 다시 보시라고요. 네. 자, 하나 넘어갔고 두 개 이제 넘어가죠? 네. 2개 넘어가자마자 바로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로 변경 사고에 준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네네. 후방 카메라 다시 볼게요. 이제 차로 변경을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차로 변경이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이게 왔다라는 것은 뒷차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사진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죠? 이제 들이받은 차죠. 네. BMW 차량. 네, 이렇게 앞에가 찌그러졌고 피해자 차량 보시면은 어이구 이게 이야 어떻게 받은 거죠 이게 완전? 세게 박았네요. 아니 당연히 세게 받아 어떻게 받았냐는 이제 방향 자체가 정면 추돌한 거죠. 이미 차로 변경이 완료된 걸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저도 이제 뒷차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차로 변경을 하자마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차로 변경 후에 사고가 났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좀 이해는 되세요?
또 잘 안 되세요? 이해는 하는데 차로 변경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본다면 제보자가 차로 변경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전방 영상을 한번 보죠. 제보자가 차로 변경 안 했다? 그러니까 차로 변경 안 했다 쭉 간다. 쭉 간다. 만약에 쭉 여기서 변경 안 하고 쭉 갔다. 그러면은 뒷차는 여기 받았겠죠. 뒷차가 그러니까 앞차가 또 앞차를 또 박았네. 제보자가 차로 변경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은 그 제보자의 앞차를 추돌했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그런 경우까지도 따져봐야 돼요.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잠깐만요. 살짝 여기서 다시 볼게요. 여기서 자 오죠? 맞아. 브레이크 잡았습니까? 브레이크 잡았습니까? 브레이크 잡았습니까? 브레이크를 잡은 거 아닌가?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네요. 거의 뭐 이제 거의 눈앞에 코앞에서 으악하면서 잡았겠죠. 그럼 왜 세게 잡아야지 왜 이걸 천천히 잡지? 이렇게 높은 속도 다니는데? 아니 나는 만약에 BMW 이 차량이 브레이크를 세게 박았는데 이 정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박은 거는 BMW 브레이크에 대한 이게 잘못된 점을 지금 찍고 싶어요. 아니 BMW 차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럼 이거 차량 결함이냐? 네. 보조장치인데 그렇죠. 작동하면 도와주는 거고 작동 안 했을 때 이게 결함으로 보려면 품질 보정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묻기 곤란하고 차로 변경하자마자 사고가 났냐 한후에 사고가 났냐. 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과실비율을 한번 따져보시죠. 차로 변경을 하자마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래 돼요. 차로 변경 사고 기본 과실이 7대 3이거든요. 변경하는 차가 과실이 70%, 그래요? 진행 차량 과실이 30%예요. 오호. 왜냐하면 통행 우선권은 진행하던 차로에 있으니까 하고 난 뒤에 어디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져요. 하자마자 뒤를 부딪혔다. 그러면 진행 차량이 30이 아닌 40, 많게는 50까지 주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과 같이 한 후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면 추돌 사고예요. 추돌 사고는 기본 과실이 추돌 차량 과실이 100%예요. 100대에서 시작하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고는 추돌 사고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뒷차가 100이네요. 기본적으로는 뒷차 과실이 100%죠. 문제는 뒷차 과실이 100%다라고 자문을 드렸는데 우리 제보자님이 분심이 판단까지 받았다고 해요. 네. 분심에서 처음에 한번 제보자 과실 20%, 상대방 과실 80% 나왔대요. 왜요? 우리 기웅님 말한 것처럼 차로 변경 그것 때문에 20%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상방 다퉈가지고 분심위에서 두 번째 판단을 받았는데 제보자 과실이 20%가 아닌 40%로 오히려 늘었대요. 왜? 실제로? 네. 왜 그러지? 이게 차로 변경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제보자 과실은 40%, 뒷차량 과실은 60%까지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이거 억울하겠는데? 네. 그리고 분심에서 판단할 때도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들이 판단하세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협의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억울해가지고 과실 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승소를 했어. 네. 그러면 변호사비도 상대방이 다 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저한테 상담 많이 주시거든요. 아니에요? 짜요 변호사 비용이 100% 이겼다 하더라도 주는 게 아니라 네. 속가가 1,000만 원이면 보통 그 규칙에 따르면 대략 10%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이게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말미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긴 억울해요. 제가 봐도. 근데 사실 100만 원에 누가 변호하겠습니까? 근데 정현우 변호사님은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어차피 제가 하는 자문료는 일에 받습니까? 따로 안 받아요. 못 먹고 살아요? 저는 소송으로 이 변호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낙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원하는 변호사. 자문료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교통사고를 자문을 해주는 이런 거 이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거 자문료 받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저기 그 자문료를 받지 않는 우리 정경을 변호사님을 출연료 없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 정경일 변호사님이 판단하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다. 네. 라고 하는데 실제 이 판단에서는 6대 4까지 나왔다. 네, 소송에서는 바로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보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전혀 좀 나는 납득이 안 가는 사고 있으시면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훌륭하신 우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과실 비율로 이 사건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가 이거를 소송을 갈지 말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위의 정의를 꿈꾸는 우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미디어 박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